안녕하세요. 은퇴 후에 쓸 돈, 연금 저축이나 IRP, 퇴직연금 같은 거 꾸준히 준비해 오신 분들 많으시죠? 네, 그럼요. 노후 준비의 기본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건강보험료, 그러니까 건보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요즘 다시 나오고 있어요. 아, 네, 맞습니다. 그 얘기죠. 저희가 최근에 그 퇴직자 대상 강의 자료들을 좀 보니까요. 이 문제가 다시 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특히 좀 성실하게 열심히 노후 준비하신 분들일수록 더 민감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금액이 커지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 도대체 왜 논란이고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한번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 현재 법적으로만 보면요. 사적 연금 소득도 건보료 부과 대상은 맞습니다. 아, 법적으로는요? 네. 세액공제 받으신 납입금이나 운용수익, 또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이연퇴직 소득 같은 거, 이게 다 포함돼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 국민건강보험법이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아하. 그런데 실제로는 좀 달랐어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해 왔고요. 사적연금은 사실상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거죠. 네, 법에는 있는데 실제로는 안 걷고 있었다고요? 그게 좀 이상한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법하고 현실이 다른 거죠. 이게 문제인데 2022년에 감사원에서 먼저 지적을 했었고요. 아, 감사원 지적이 있었군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국회 법제실에서도 이거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런 해석을 내놓은 거예요. 아, 법제실까지. 네. 그러면서 다시 이게 불거진 거죠.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그 김희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 개정안이 하나 제출됐습니다. 개정안이요? 그럼 이제 진짜 사적연금에도 건보료를 부과하겠다. 이런 방향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에 좀 가깝습니다. 반대? 네. 개정안의 핵심은 뭐냐면 일정 조건 아래서는 사적연금의 건보료 부과를 면제해주자 이겁니다.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거죠. 아, 면제 조건을 만들자고요. 어떤 조건인데요?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연금소득 외에 다른 과세소득이 전혀 없고, 둘째는 연금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미만일 경우, 이럴 때 면제하자는 거죠. 음, 어떻게 보면 지금 실제로 부과 안 하는 현실을 법적으로 좀 뒷받침해주고, 특히 소득이 좀 적으신 연금생활자분들을 보호하려는 그런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취지는 좋아 보이는데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불안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올까요? 특히 열심히 준비해서 연금액이 좀 되는 분들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 이런 걱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그러니까 면제 기준선이 얼마가 될지 이걸 지금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아, 그 기준 금액의 문제군요. 네, 이 기준 금액이 만약에 너무 낮게 설정된다거나 아니면 연금 말고 다른 소득,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같은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네. 그러면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여전히 건보료를 내야 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노후 준비해서 연금액이 좀 많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뭐야? 이런 허탈감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열심히 모았는데 운이로 불이익 받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어요. 게다가 은퇴하면 보통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바뀌면서 재산까지 건보료 산정에 들어가니까 부담이 확 늘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지역가입자는 그게 부담이죠. 이런 좀 불확실한 상황에서 특히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어떤 좀 현실적인 대비책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제도 활용법이라던가 금융상품 조절이라던가. 네. 몇 가지 전략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가입 자격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리고 소득 노출을 어떻게 조절할 거냐, 이 두 가지 방향인데요. 가입 자격과 소득 노출. 네. 우선 임의계속 가입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걸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퇴직하고 지역가입자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산이랑 소득 다 합쳐서 보험료가 매겨지니까 확 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했다면 퇴직 후에도 최대 3년까지는 퇴직 전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보험료를 낼 수 있게 신청할 수 있어요. 이게 임의계속가입입니다. 아, 네네. 그럼 일단 급격하게 오르는 건 피하면서 좀 상황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시간을 볼 수 있는 거죠. 제도 변화 추이도 좀 보고요. 네. 또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음,
가능하다면 직장 가입자 신분을 유지하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아, 은퇴 후에도요? 파트타임 같은 걸로요? 네, 맞습니다. 뭐 파트타임이든 뭐든 다시 취업을 하는 거죠. 직장 가입자는 기본적으로 월급, 그러니까 보수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잖아요. 네. 그리고 연금이나 이자, 배당 같은 월급 외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추가 보험료, 그 소득월액 보험료라는 게 없어요. 아, 2천만 원 기준이 있군요. 네. 그리고 설령 넘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과되니까 아무래도 지역가입자보다는 유리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근데 뭐 재취업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면 소득 자체를 좀 관리하는 방법도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소득관리 측면인데요. 만약에 건보료 부과가 진짜 현실화된다면 예를 들어서 연금 받는 기간을 좀 길게 늘려서 연간 받는 금액 자체를 낮추는 거죠. 아, 수령 기간을 늘려서 네. 또는 뭐 부부 간의 수령 시점이나 계절을 좀 나눈다던가 이런 식의 조절이 필요할 수 있고요. 특히 아까 말한 개정안의 면제 기준 금액이 만약 정해진다면 그 금액 아래로 연금 수령액을 관리하는 게 중요해지겠죠. 네, 기준 금액 이하로 맞추는 전략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금융 포트폴리오 조정인데요.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은 직장가입자 추가 보험료 기준인 연 2천만 원에도 걸리고 지역가입자 소득 산정이나 피부양자 자격에도 다 영향을 주거든요. 아, 금융소득이 여러 군데 영향을 주는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대신 배당은 적지만 시세 차익을 노리는 뭐 적립형 ETF 같은 걸로 포트폴리오를 좀 바꿔서 건보료 산정에 잡히는 소득 노출 자체를 관리하는 전략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퇴직금은요? 일시금으로 받는 건 어때요? 퇴직금 일시금이요. 현재로서는 일시금으로 받으면 당장 건보료 산정에서는 빠집니다. 반영이 안 돼요.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세금 부담이 클 수 있고요. 또 노후 현금 흐름이 좀 불안정해질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장단점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건보료 부과 방식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확정된 다음에 세금 문제, 건보료 문제, 또 유동성 문제 이걸 다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연금으로 받는 거랑 일시금으로 받는 거 뭐가 더 유리할지 신중하게 비교해야 합니다. 네, 정말 복잡하네요. 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아직 뭐 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도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그 면제 기준 금액 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네,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너무 앞서서 걱정하시기보다는 일단 제도 변화 추이를 계속 지켜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과가 되더라도 아마 공적연금처럼 소득의 50%만 반영해서 계산할 가능성이 높고요. 아, 50%만요? 네. 그리고 개정안 취지상 면제 조건, 그러니까 다른 소득 없고 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불확실성이 크긴 하지만 그래도 미리 좀 고민해볼 지점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핵심은 내가 어떤 가입 자격으로 건보료를 낼 것인가, 그리고 내 소득의 시점, 금액, 종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걸 미리 좀 생각해보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대한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이런 정책 변화 가능성이 당신의 은퇴 후 소득 포트폴리오, 예를 들면 금융소득 의존도나 투자상품 선택 같은 것에 어떤 변화를 요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미래의 정책 변화에도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느껴지는 은퇴소득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